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속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영상에서 가속도가 증가하는, 즉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고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와 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입니다.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에요. 속도를 더해줍니다. 속도를 더해주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점 많이 더해주는 경우, 점점 작게 더해주는 경우, 일정하게 더해주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처음 0초일 때 어떤 물체의 속도가 0이었다고 쳐봅시다. 0m/s.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초가 됐습니다. 1초가 됐을 때 어떤 물체가 1m/s로 움직여서 속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2초일 때 이 물체의 속도는 3m/s가 됐고요. 3초일 때 다시 이 물체는 6m/s가 됐다고 칩시다. 자, 또 다른 물체는요. 또 다른 물체는 0초일 때 0m/s였고요. 1초일 때 1m/s였고요. 2초일 때 2m/s였고요. 3초일 때 3m/s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물체는요. 0초일 때 2m/s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초일 때, 멈췄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초일 때 6m/s가 됐다고 칩시다. 2초일 때 9m/s가 됐다고 칩시다. 3초일 때 11m/s가 됐다고 칩시다. 처음을 0으로 해서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 분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물체예요. 시간이 1초 증가했을 때 속도가 얼만큼 늘었죠? 플러스 1만큼 늘었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더해준 값이 플러스 1이라는 얘기예요. 즉 가속도가 플러스 1이에요. 1초가 됐을 때요. 자, 그 다음 1초일 때 속도를 얼마 더해줬죠? 플러스 2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3m/s가 됐어요. 그 다음 1초일 때 속도를 얼마 더해줬죠? 3m/s만큼 더해줬습니다. 즉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도를 더해주는 값, 이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속도를 더해주는 거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이 속도를 더해준 값, 이게 가속도예요. 그런데 이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렇죠? 이렇게 가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 이거를 증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물체는 1초일 때 플러스 1만큼 증가했어요. 2초가 됐을 때 다시 플러스 1 증가했습니다. 3초가 됐을 때 플러스 1 증가했습니다.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전부 플러스 1로 똑같아요.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같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등가속도라고 해요. 증가할 증자를 쓴 겁니다. 이거는 같을 등자를 쓴 거고요. 자, 이거 봅시다. 세 번째 물체 봅시다. 1초가 됐을 때 얼마 증가했죠? 플러스 4 증가했습니다. 2초가 됐을 때 얼마 증가했죠? 플러스 3 증가했어요. 3초가 됐을 때 얼마 증가했죠? 플러스 2 증가했어요. 그렇죠?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거를 감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속도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만 배웁니까? 요 등가속도 운동만 배워요. 등가속도 운동을 배워요. 벡터입니까? 스칼라입니까? 속도란 말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벡터예요. 이건 벡터입니다. 속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일정해요. 즉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크기와 방향을 더해주는 값이 일정해요. 그 얘기는 직선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곡선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건 바로 직선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과 같은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해요. 말이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등 가속도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일정한 거고요. 그럼 등 가속도에서의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안 변할 뿐이지 속도 자체는 변해요. 이해가 가시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등 가속도예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앞에서 가속도는요, 이거였죠. 그쵸? 델타 t분의 델타 v. 그래서 나중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 나중 시간, 처음 시간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나중 속도고요. 이게 처음 속도입니다. 이게 나중 속도 v가 됐을 때 시각, 나중 시각이고요. 처음 속도 v0일 때 시각, 처음 시각입니다. 됐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의 시각 요거를 0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시간을 측정한 거니까 처음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t0는 보통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나중 시간분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거 빼기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0이. 처음 시각, 출발한 시각 0으로 할 테니까요. 그때부터 시간을 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속도가 일정화됩니다. 이게 일정한 값이에요. 이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언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가속도 시간이라면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는요. 기울기가 일정해야 돼요. 여기가 속도축이고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해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처음 시각 t0, 나중 시각 t입니다. 자, 됐죠? 그런데 보통 t0가 0이니까 이거를 쭉 와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도 되고요. y축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축으로 잡아도 됩니다. 이걸 0으로 잡아도 돼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게 해요. 그쵸?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나오지 않습니까? t0일 때의 속도 v0, t일 때의 속도 v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해요. A는 t분의 v 빼기 v0 이게 일정해요. 그럼 이거를 양변에다 t를 곱해 보세요. A 곱하기 t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처음 속도를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식이 나옵니다.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한 첫 번째 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양쪽이 이퀄 관계가 성립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속도의 단위 미터/세크죠? 속도의 단위 미터/세크죠? 가속도의 단위 미터/세크 제곱이에요. 거기에다가 시간 세크를 곱해 보세요. 그럼 하나 약분돼서 미터/세크만 남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올바른 식이 되는 거예요. 양 오른쪽과 왼쪽의 단위가 동일하니까요. 구분이 가세요? 자, 그러면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뭐죠? 이게 바로 변위라고 했습니다. 변위. 그쵸? 그러면 변위는 어떻게 구할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이 변위는요. 이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면 됩니다. 사다리꼴의 면적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변위 S는 아랫변 얼마예요? 요게 얼마입니까? V. 윗변은 얼마죠? V0. 곱하기 높이는 얼마죠?
t 빼기 t0죠. t 빼기 t0. 그런데 t0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t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거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 v 더하기 v0 곱하기 t예요. 그런데 v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요거라고 했습니다. v는 v0 더하기 at. 즉 v는 v0 더하기 at.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v0 더하기 at 더하기 v0 t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괄호를 풀어서 전개하면요. v0 v0 하니까 2배의 v0 곱하기 2분의 1 v0 곱하기 t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되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변이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란 얘기예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왼쪽과 오른쪽이 등호가 일치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단위를 확인해 보면 돼요. 이건 미터죠. 속도에다 시간 곱하면 미터죠. 가속도에다가 미터 퍼 세크,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거기다가 세크 제곱 곱하면 미터만 남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식은 맞는 식이에요. 자, 됐죠? 그럼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프를 봅시다. 시간과 변위와의 관계 그래프예요. 여기 시간이고요. 이쪽 변입니다. 변이 S입니다. 관계 그래프에서 이거는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이 방정식에서 찾으셔야 돼요. t에 관한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면은 그래프 어떻게 나오죠? 포물선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변화의 관계 그래프에는 이렇게 포물선으로 나와요. 여기가 t고요. 요게 t0, 0입니다. 0, t0. 그 다음에 변이 s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세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 식은 요 두 개, 1번식과 2번식 두 개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식에서 A는 1번식에서 봅시다. A는 T분의 V 빼기 V0였어요. 그쵸? 자, 2번식에서 S는 위에 거 봅시다. 위에 거. S는 2분의 V 더하기 V0 T였어요. 맞죠? 2분의 V 더하기 V0 곱하기 T. 그쵸?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T는 어떻게 나오죠? T는 A분의 V 빼기 V0입니다. 이 T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식 S는 2분의 V 더하기 V0 있고요. 곱하기 T 대신에 집어넣었으니까 A분의 V 빼기 V0예요. 자, 이거는 2A분의 V 더하기 V0 V 빼기 V0. 분자는 이거 무슨 공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까? 수학에서 배운 곱셈 공식입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나누기 2A. 따라서 양변에다가 2A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2A 곱하기 S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의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위를 살펴보면 돼요. 요거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가속도는. 그렇죠?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렇죠?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미터를 곱한 거예요. 세크 제곱, 거리니까, 변이니까 미터죠. 그럼 이거는 뭐 나와요?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죠. 오른쪽은요, 미터 퍼 세크를 제곱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미터 제곱 나누기 세크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좌우의 등호가 동일해요. 따라서 이 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맞는 식입니다. 자, 구분이 가세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V는 V0 더하기 AT.
두 번째,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2AS는 V0 빼기 V0의 제곱. 됐죠? 근데 만약에 처음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었다면,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갔다면, 처음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부터 떨어져서 갔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갔다면, 요 거리가 생기죠. S0. 그렇죠? 요 S0만큼의 거리가 생겨요. 처음 출발 위치. 기준점에서부터 출발 위치가 떨어진 겁니다. 즉, 기준점은 여기인데, 출발은 일정한 거리 S0만큼 떨어진 여기가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100m 달리기를 해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면 당연히 어른이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앞에 가서 출발하도록 하죠. 어른은 여기서 하고 어린아이는 앞에 가서 하고. 그리고 나서 도착은 100m 동일해요. 그럼 어린아이는 이만큼 간 거지만 어른은 이만큼 간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 처음 출발점이 기준점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다가 S0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요. 거의. 물론 대학교 일반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구분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울러 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를 다 파악하고 있다는 하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힘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